네, 오늘 살펴볼 주제 들여다보시죠. 연초 들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요. 특히나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올해 4월 15일이 총선 날짜고요. 그때까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살짝 넘는 기간이 남은 건데 이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공수법, 공수처법 등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연초였죠. 안철수 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제기하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맞물려서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새 보수당 창당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다시 손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은요. 한성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눈물의 불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또 이슈가 됐던 멘트는 황교안 현재 대표가 이낙연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어야 한다. 그래서 보수의 살아남을, 보수의 승리를 여기에서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종로구에서 과연 이렇게 강대강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됩니다. 많은 인물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이고요. 워낙에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뭔가 좀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연결할 텐데요. 먼저 현재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예, 투표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4월 15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이제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각 당이 지금 인재 영입에 돌입을 했죠. 그런 속에 지금 보수 대통합 같은 정계 개편에 지금 이제 속도가 붙는 그런 조짐이고요. 또 신당 창당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정권 심판론 대 야권 심판론, 그 프레임 전쟁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된 인물들도 다시 한번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양당 정치가 너무 극한 대립으로 좀 치달으면서 그러니까 중도층 내지는 이제 부동층이 좀 많이 확장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꼭 부동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이제 노리고 안 전 대표가 복귀를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네. 향후에 이제 정계 개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 대통합을 비롯한 정계 개편 과정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인 영향력 또 지분을 확보하는 데 좀 목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본인 중심의 어떤 새로운 정당을 지금 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제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비호감 지수도 좀 높은 상황이어서 찻잔속 태풍에 머물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정계 은퇴 기간 중에 얼마나 정치력을 향상시켰는지 그 여부, 예, 그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전 의원 쪽에서 약간은 좀 선을 긋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또 많은 정치 관련된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인물들과 관련된 포인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정계 개편에서 핵심은 역시 이제 보수 대통합이고, 그 과정에서는 일단은 그 보수 야권의 제일 그 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변수고, 그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통합을 이제 다시 주창하고 나서긴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로 그 진심이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좀 여전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서 지금 유승민계 다 이끌고 지금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율을 지금 이제 많이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 기타 이제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좀 꾀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복귀를 하게 되면 열심히 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손학규 대표가 안 전 대표 되돌아오면 사퇴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엔 또 말이 좀 바뀌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도와주겠다라는 또 표현도 쓰고 있어서 두 사람 관계도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안착을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또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 세 사람이 역시 그 통합 주도권을 놓고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아직 공천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3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또 몇 가지 변수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수 대통합 관점에서의 이 변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큰 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장 큰 변수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외치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진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황 대표가 보인 행보를 보게 되면 당내에서 자기 사람 심기에 굉장히 이제 열중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황 대표는 역시 본인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이제 구상 중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새로운 보수당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 기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지도 모르는 신당하고의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면 통합은 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각자 자기 정당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통합 논의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권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4+1 협의체 같은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요. 4+1 협의체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서로 빅딜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했듯이 범야권의 4+1 협의체도 그런 극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선거연대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 투자의 관점에서 포커스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전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선거철에도 늘 주가가 크게 들썩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먼저 좀 볼까요? 예, 일단 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제 지난 그 18대, 19대, 20대에 총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100일, 그 전 100일, 그 후에 100일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세로선으로 빨간 선이 그 총선이 있는 날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까만색이 이제 평균인데 평균선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D-60일, 그러니까 이게 거래일이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총선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총선일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옅은 파란색이 보면 18대 총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8년도예요. 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보면은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총선 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총선 때 이제 공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총선 때 공약은 대부분 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당별로도 당 공약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지역에서 투자 공약을 다 내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D 플러스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후죠. 그때 보면은 희한하게 18대, 19대, 20대 전부 다 보면은 100일 전에 주가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못 찾겠는데, 예,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못 찾겠는데 어쨌든 현상은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저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만약 올해도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네. 한번 조금은 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만한 예, 이제 그런 현상인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D20 플러스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는 총선 분위기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듯한 제각기 이제 갈 길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 분위기는 한 석 달 전부터 시작해서 총선 끝난 한 달 후까지 지속되는 그 넉 달 정도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총선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과거의 움직임을 봤는데 사실은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워낙에 또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강해가지고요. 이제 인물별로 압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이종훈 정치평론가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 정치권에서는 주목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네. 사실 이 주식 관점에서는 당선이 돼야 좋은 거고 그래서 야권 인사보다는 여권 인사 쪽으로 조금 더 크게 들썩이는 것 같은데 네. 좀 볼만한 종목군들 이렇게 볼만한 인물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주세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뉴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예, 주목을 하게 마련이죠. 그쵸? 네. 예,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제일 요즘에는 이제 핫한 예,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고 네. 이번에 뭐 총선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 대선까지 노려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되겠죠. 예, 이낙연 총리는 황교안 전 총리한테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예, 아직까지 이제 황교안 총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확답은 안 했지만 요번에 어쨌든 리더십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관련주들도 움직일 겁니다.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었는데 지금 선고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고 결과에서 이제 경기지사직을 내놓게 된다면은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제가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 피선거권 제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또 국회의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총선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철수 전 국회의원이 안 나올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복귀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고요. 유승민 국회의원도 신보수 통합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할 것 같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오세훈 씨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오세훈 TV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예, 거기에서 계속해가지고 요즘 뭐 내가 지금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해가면서 뭔가를 지금 좀 살살 좀 정책을 내놓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어쩌면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좀 뉴스를 몰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 주가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걸출한 인물들로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있죠. 여기에서 예, 또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이낙연 씨 종목으로는 뭐 서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서원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 서원, SDN, 금호전기, 남아토건, 이월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인 거는 이제 서원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그랬죠. 예, 사실 그렇죠. 초반에는 남아토건, 그렇죠. 남아토건이라든가 남아산업 이쪽으로 예, 이제 그쪽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움직였는데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서원이 이낙연 씨 관련해 가지고는 움직였고 어제까지도 움직였네요. 오늘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또 뭐 꼭 신고가를 낼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서원이 이낙연 씨 테마 중에서는 뭐 대장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남아통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네. 그래서 이 이낙연 씨 관련주들은 네. 종목이 지금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씨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네. 제일 뭐 이제 핫한 하나의 그쵸. 이제 스타로 좀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씨 관련 근데 이제 지금 이 테마주들이 왜 테마주냐 이러면은 제가 네.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다 네, 인맥입니다. 다 동창. 맞아요. 뭐 이래가지고 네. 그걸 쭉 써놓고 보니까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다 뭐 동창에다가 네네. 뭐 인맥 관련주 뭐 이렇고요. 이낙연 대부분 총리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니까 확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네. 확산돼서 그 내부에서 워낙에 또 많아서 순환매된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게 예. 앞서서는 초반 같은 경우는 그 동생분이라고 이계연 회장 예, 관련된 예. 종목으로 남아토건하고 남아산업 이월드가 묶이다가 회사 측에서 아니라고 하고 또 이계연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예. 뭔가 좀 주가가 좀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서원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가 동창이고 뭐 이런 부분이 네네. 있더라고요. 요즘엔 또 이낙연 총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 총리 관련해서 완전히 인맥으로 갔고 동생분 관련된 종목군들은 탄력이 또 약간 또 둔화돼서 그 내부에서도 또 재밌는 변화가 벌어진 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테마주라는 게 보면은 이제 워낙 실적 기반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이제 그 대표하고 산 올라가다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또 올라가고 네. 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테마주의 이제 속성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이 움직여 준다면 그냥 테마주인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동생분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탈락되는 듯 하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 보면은 이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보통 부인을 해도 계속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매기가 붙기 시작하면은 꼭 예전에 그 비트코인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 놓고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총리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직 취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정해서 현재 총리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 예. 밑으로는 또 황교안 대표가 예,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한창제지나 국일신동, 뭐 인터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국일신동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 움직였습니다. 황교안 종목주로 해서 올해 그 작년이죠. 작년 이제 초에는 황교안 씨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움직였고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많이 움직인 이후로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네. 황교안 씨 테마주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크게 이제 않아요?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더 유력하게 바라보고 네, 있구나. 맞아요. 이제 이런 보이죠. 부분들을 조금 좀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좀 재밌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재명 씨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에는 안 움직입니다. 맞아요. 종목들이 네.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뭐 토탈 소프트라든가 뭐 텔레필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움직였었고 근데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살짝 좀 움직였던 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또 이재명 씨가 지난번에 헌재 판결을 헌법 소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재명 씨 편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좀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씨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예요, 안철수 씨. 이번 재료는. 주 들어서는 예. 이쪽으로 또 쏠려 있죠. 그렇죠. 써니전자 오늘도 이제 움직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안랩이라고 해서 안철수 씨 테마의 대장주가 아닙니다. 예, 가장 이제 많이 움직이고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대장주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 유승민 씨 테마도 잘 안 움직여요 요즘에는. 네. 오늘 딱 가요. 대신정보통신이 지금 현재 5% 시세를 내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장중에 한 10%까지 오르더라고요. 예, 요 정도, 예. 오늘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오늘만. 예, 네. 예. 그 유승민 씨 테마도 요즘에 보면은, 네.
예전처럼은 이제 그렇게는 이제 안 움직였는데 이제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네네. 그 오세훈 시스템화는 요즘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진양자가 들어가는 건 다 오세훈 시스템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진양 산업은 오늘 올라가네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뭔가 좀 이제 테마주들이 좀 꿈틀꿈틀거리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군들은 대표이사분들이 인맥이 좋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 저분 다 엮이고 이런 예.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 테마로도 갔다 저쪽 그러니까요. 테마로도 갔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예.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정치 테마주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투자 팁이 있다면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이제 항시 테마주가 강하냐 약하냐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인지도라든가 또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잘 나왔다라든가 맞아요.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해야 되겠고 제가 그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되면은 그 테마는 갑자기 단기간에 그쵸. 굉장히 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마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장주가 꺾이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꺾여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시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써니전자가 대장주고요. 네. 예전에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박근혜 시테마로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예, 그런 종목들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꺾이거든요. 또 지금 그 이낙연 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서원이 현재로서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매매를 하실 때도 대장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질 때 제일 나중에 빠지고 네. 예,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님, 예. 지금 말씀 듣는 와중에도 제가 하나를 예. 발견했는데 예.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진양홀딩스, 진양폴리를 구분을 해놨잖아요. 예. 지금 갑자기 진양제약하고 진양폴리가 거의 상한가 근처거든요. 아, 벌써 그래서 움직이니까. 이게 왜 그럴까 벌써 움직이나 했더니 이 종목이 또 이낙연 저희가 조금 아. 전에 엮이는 교집합이 예. 있다고 했잖아요. 이낙연 테마로 엮이는 게 회장분이 이 이낙연 총리하고 서울대 동문이라고 예. 그래서 또 후발주자가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해서 그러면 올라간 종목 잡으면 부담스럽나 이렇게 후발주자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씨 테마주는 이렇게 지금 확산기미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확산기미에 있는 테마 쪽이 제일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항시 정치 테마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덕적인 흠집이 없어야죠. 그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든가 네. 어떤 도덕적인 흠집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시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냈을 때 바로 좀 이렇게 짧게 예.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좀 끌고 가는 게 좋나요? 대선주는 네. 조금 끌고 가셔도 돼요. 대선은 예. 네. 근데 총선주는 그렇게 네. 하시면 안 짧게, 돼요. 짧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디데이가 딱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 전까지 하시고 네. 일주일 후 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대장주를 하실 때도 나중에 보면 추세적으로 우상향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당장에 매매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만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장주도 계속 바뀌는 경우들도 많고 탈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다가 갑자기 네. 그 다음날 뭐 하한가 맞아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맞아요. 단기 매매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 테마주도 자세하게 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